자, 그 다음에 요즘 들어와서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때 쓰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이전에도 통계 분석 기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있었어요. 그걸 여태까지 계속 써왔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이제 빅데이터의 특징은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큰 데이터들, 다량의 데이터도 있지만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분석들은 정형화된 데이터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거의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는 측면의 도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홈페이지들, 이제 여러분들 보는 웹페이지들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기존에는 분석하지 못했던 다양한 데이터들이 막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석을 처리하기 위한 분석 방법들이 다양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홈페이지 글을 보면 여러분도 그냥 말하듯이 막 적어놨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자연어라고 하는데 그런 자연적으로 우리가 말하듯이 문서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작성하는 그런 문서들을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낼까. 옛날에는 이런 문서 정보들이 아니고 데이터로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학번, 그 다음에 상품명,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는 도구들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비정형화된 도구, 어떻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데이터들이죠.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런 방법들을 하는 게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중에 텍스트 마이닝도 있고요, 웹 마이닝 분석 기법도 있고, 오피니언 마이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트위터에 여러분들 정보를 올릴 때 뭐예요? 나 기쁩니다. 이렇게 안 하죠. 꺽쇠 표시 2개 하면 웃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크크 이런 표시해 놓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의미 있게 분석해서 이 사람의 감정이 즐거운 감정이다, 행복한 감정이다, 또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감정 분석도 있고, 지금 밑에 거 얘기했네, 죄송해요. 그거고, 오피니언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어떤 상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보느냐, 부정적이냐. 여러분들 트위터에다가 식당 갔다 와서 먹고 나면 뭐 글 올리죠, 요즘. 그죠? 나 이거 먹었다 하면서 글 올리잖아요, 많이. 그럴 때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글씨를 썼을 때 이 말의 표현이 이 식당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아주 행복한 표정이냐,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오피니언 마이닝. 그 다음에 리얼리티 마이닝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그런 데이터들을, 센서 데이터 같이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실시간 분석해주는 이런 데이터들입니다.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에 붙어 있죠? 카톡에 붙어 있으면 주로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가장 명망이 높은 사람일까? 누가 가장 마당발일까? 말하자면 연예인의 마당발이 누굴까? 연예인 마당발은 김신영이라고 합니다. 분석을 해보세요, 필요하시면. 그래서 누가 마당발이고 누구랑 연결돼 있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바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거예요. 통계와 기계학습,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다 같은 용어로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혼용해서 써요. 혼용해서 쓰는데 원래 이제 분석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걸 조금 분석을 한다 하면은 원래 같은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구분해서 쓰지는 않고요. 거의 같은 용어로 많이 쓰는데 일단은 통계라는 건 뭐냐면 통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메소드, 방법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방법, 어떤 모델에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나오는 방법들을 주로 연구하게 되고요. 머신러닝은 apply to라는 거는 뭐냐면 응용하다라는 말, 응용하다. 자, 수학자들이 막 개발해 놓은 방법, 모델 이런 것들을,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해서 어디다 하면은 그게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데이터 마이닝은 실제로 업무에, 이런
통계학적 기법들이 있고 그거를 응용해서 이렇게 철이 나온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해서 어떤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해서 활용하지? 뭐 이런 분석 방법 위주로 가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좀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들은 존재를 해요. 근데 통계 같은 경우는 주로 모집단에 대한 표본을 가지고 검증하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 이제 모수를 가지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모수 통계랑 이런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뭐냐면 통계학에 대해서 안 배웠기 때문에. 요 다음 시간에 통계학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하고 데이터 마이닝 분석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빅데이터에서는 애널리틱스라는 용어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널리틱스. 그래서 뭐 마케팅 애널리틱스, 무슨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애널리틱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분석이라는 말이죠. 영어로 분석이 애널리틱이니까. 그래서 BA,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그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BI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비즈니스 분석,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차이점을 굳이 또 나누자면 왜냐면 이 두 가지도 거의 혼용해서 써요. 혼용해서 쓰는데 좀 구분해서 쓰자 그러면 뭐냐면 BI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리포트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최적화된 모형을 만드는 방법을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쉽게 뒤에 가서 좀 다른 사람이 쓴 정리한 거를 좀 보시면 이거예요. BI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들어가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다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듯이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화면이 뜨는데 화면에서 버튼 클릭하면 내가 필요한 분석이 쫙 됩니다. 오늘 매출액이 얼마가 되지? 남자와 여자 간의 매출액 차이는 얼마가 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서 나와요. 뒤에 또 다른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내용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데이터가 정리가 끝나가지고 내가 버튼만 클릭하면 다 볼 수 있도록 다 분석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사용만 하면 돼요. 거의 이제 리포팅이라든가 내가 어떤 것들을 이런 방법을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봐야지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사람들이 연구해서 다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활용만 하면 되는 수준의 그런 수준을 이제 B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분석이라고 부르는 측면에서 데이터들을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떻게 분석하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넘어가는 측면에서 비즈니스 어널리틱스에서 BA, 비즈니스 분석이라는 용어를 요즘은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BI들 얘를 다 포함을 해서 썼었는데 요즘은 또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또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중에 이제 빅데이터 어널리틱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단에는 이미 다 정형화돼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마이닝 할 때부터 되면 데이터 마트라는 용어를 쓸 텐데 뭐냐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히스토리컬하게 모여놓은 걸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차이점. 데이터베이스는 1, 2, 3, 4학년들 여러분들 성적 이런 걸 모아놓는 게 데이터베이스. 즉 현 시점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학교가 지금 59년째거든요. 물론 이제 다 저장되지는 않았지만 몇십 년 동안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우리 졸업생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학교 생활을 해왔는지를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수십 년 전 데이터까지 분석을 해서 쫙 히스토리컬하게 분석이 들어가야 되죠. 그럴 때 이제 과거에 있는 데이터까지 다 저장해 놓는 공간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이제 분석이 시작이 되는데 거의 모든 기업들이 그 중에서 필요한 주제별로 나는 성적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따로 분석하고 싶어. 그러면
그동안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 중에서 성적만 띄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데이터베이스처럼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데이터 마트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정형화돼서 필요한 주제별로 정형화돼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쓰는 사람들이 버튼만 클릭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클릭하면 쫙 리포팅돼서 정리가 돼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게 이제 BI라고 우리가 요즘은 부르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로 쓰고, 비즈니스 분석은 그 밑바닥에서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 말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기업의 전략에 맞게끔 새로 분석 기법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은 만들어낼까라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구분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 전체를 다 어울러서 비즈니스 분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이제 구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구분하고 말을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잘 다시 한번 정리하면 BI는 잘 정제되고 가공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미 다 정형화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들, 나는 요거 많이 쓰는데 하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특성에 맞는 데이터 마트로 이미 다 쪼개져서 이미 활용하기 좋게끔 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리포팅해서 결과 도출해서 쓰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거를 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전에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빅데이터 분석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SPSS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이나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인문계열 쪽에서는 SPSS라는 분석 도구를 이제 활용을 해서 통계 분석을 할 텐데, 그런 통계 분석 도구 말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SPSS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R이라는 걸 갖고 많이 써요. 그래서 R은 아마 빅데이터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듣는 용어입니다. R. 근데 이 R은 실시간으로 분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둡에다가 자꾸 위에다가 뭘 얹습니다. 우리 그 하둡 그 에코시스템이라는 말 배웠죠? 그렇죠? 기본적인 그 두 가지 기능 말고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 붙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R도 붙고요. 그 다음에 빅쿼리라는 것도 붙습니다. 이제 빅쿼리는 뭐냐면 구글에서 만든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방법 기술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화면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빅쿼리라는 게 있어서 구글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고요. 거기 있는 올려놓은 데이터들을 분석하는데, 빅이라는 말처럼 거의 큰 용량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실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SPSS나 이런 걸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구글에다가 올려놓고 구글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요렇게 분석을 하면 이런 결과를 얻는데, 이 구글에서 테스트했던 게 뭐냐면 3.64 테라바이트. 엄청난 거죠? 엄청난 양의 테라바이트를 처리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1분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된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구글에서 만든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토,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분석 도구입니다. 이 프레스토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둡 같은 데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하이브 또는 프레스토를 쓰는데, 요즘은 하이브 말고 이제 프레스토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더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쓰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에코시스템처럼 위에 계속 붙는 겁니다. 붙어서 분석할 때 필요한 거 이런 걸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해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빅데이터 정보기술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런 패키지들을 많이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줄지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갖다 쓰는 겁니다. 마인즈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마인즈웹에서 만든 빅데이터
에코시스템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되고 플랫폼이라고 해도 되고 에코시스템이라고 해도 되고 아키텍처라고 불러도 되고 거의 다 비슷한 용어로 많이 쓰는 거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소스 데이터들을 어떻게 갖고 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 구축을 해놔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기업에서 구축을 할 때 이런 회사들한테 야 우리가 빅데이터 이런 걸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런 회사들이 와서 우리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요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요걸 갖고 오고요. 요걸 갖고 오고 요걸 갖고 와서 요렇게 우리가 붙여서 요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뭐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분석하고 시작하고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시스템 분석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요런 걸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컴퓨터 시스템 쪽으로 난 더 관심이 많다 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래밍 배우면서 이런 걸 배워서 앞으로 이쪽으로 나가서 이제 이런 쪽에 전문가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시스템 도구들이 있다라는 걸 그냥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예로 갖다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회사들마다. 그걸 갖다 쓰는 거죠.